렌트가 좋냐, 내가 직접 할부로 사는 게 좋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정답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시점을 어떻게 인지를 하시냐면 프리랜서 분들이 누군가가 나한테 세금 계산서를 요청하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 나 사업자 등록 해야 되는구나. 우리 지금 촬영해 주신 PD님이 회사에서 지금 근무는 하면서 뒤로 지금 알바하면서 지금 3.3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회사에 혹시 이게 통보가 가나요? 사업자 등록을 내느냐 마느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회사한테 소송이 들어오겠지. 소송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G 세미입니다. 재테크의 기본,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절세도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절세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프리랜서들이 비용 처리를 하고 세금 신고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저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그렇죠. 진짜 저한테 확 와닿는 내용이었는데 근데 또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오늘 또 질문을 많이 드릴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도 들어온 사연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프리랜서 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몇 년 전 심심해서 취미처럼 하던 유튜브 브이로그가 꾸준히 했더니 최근에 영상 몇 개가 조회수가 터지면서 구독자도 벌써 2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익이 제법 짭짤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저기 협찬 문의도 많고요. 근데 유튜버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4대 보험료도 나갈 것 같고 세금도 더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걱정이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 정말 해야 하나요? 한다면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라는 이런 사연이 들어왔는데 저도 예전에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라서 이게 좀 많이 와닿는데 보통 프리랜서 분들은 사업자 등록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또 주변에 보면은 사업자 등록 덜컥 해놓고 고민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서 언제 해야 되는 건지 뭐 무조건 하는 건지 또 하면 좋은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오늘은 또 프리랜서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에 대해서 우리 또 사연자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구독자가 2만 명 되면 이거 수익이 나나요? 나죠. 아, 나요? 그게 시청 시간이랑 구독자 수가 아마 1,000명? 이상인가? 그 기준이 있는데 2만은 훨씬 넘을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 도너리 수익 나나요 지금? 죄송합니다. 갑자기 여쭤봐서. 아니, 요새 그래도 조금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조금씩 올라가더라고. 세미 씨 덕분인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면 난다고 하는데, 아무튼 수익이 들어오면 되게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죠. 이게 이제 구글에서 애드센스 수입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면, 당연히 나는 사업자 등록이 있건 없건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떠한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뭘 안 하는 게 없나? 해야 되는 게 없나? 이렇게 걱정이 좀 되실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는 거는 어딘가에 고용되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일하는 인적 용역 사업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혹시 세미 씨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네. 인적 용역 사업자는 부가세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부가가치 세법상 규정된 면세 사업자라서 그래요. 면세.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 사업자가 되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부가세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이제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자 등록을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안 해야 되냐 이런 기준은 사실 없거든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하면 사업자 등록을 사실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로 거래하는 업체에서 사실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하고 사업자끼리 거래할 때는 세금 계산서라는 걸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감독님이 세미 씨한테 사업자 등록 있냐라고 물어봤던 이유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려고 물어봤던 거예요. 하지만 만약 내가 그냥 3.3만 뗀다 그러면 그냥 내가 돈 줄 때 3.3만 제외하고 주면 되니까 간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와 거래를 하는 업체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특히 개발자라던가 좀 전문적인 업을 다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 계산서를 주세요 하고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자 등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식의 나의 어떤 상황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내 소득 수준하고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수입 수준. 나의 수입이 이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데 7,500만 원이 넘어가면 인적용역 사업자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이 넘어가면 세법상 복식부기 의무라고 해서 조금 더 세금 신고를 복잡하게 해야 돼요. 장부도 좀 잘 만들어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가계부 있죠? 그런 걸로 만들면 가산세 먹어요. 그래요? 7,500 넘어가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 이하의 우리 인적용역 사업자들만 가능한 거지. 매출이 7,500 넘어가면 좀 복잡해지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비용 검토라던가 반영해야 되는 신고서라던가가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사업자 등록증을 좀 정확하게 내서 전문가에게 관리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죠. 당연히 이제 절세 측면의 이유도 있고요. 우리가 그냥 인적용역 사업자로 세금 신고할 때는 반영하지 못했던 걸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면서 반영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인건비. 우리 지난 시간에 왜 우리 그 누구였죠? 그 기상캐스터? 연진이? 연진이 보조작가 쓸 수 있다 그랬죠. 그 3.3도 보조작가를 쓸 수 있지만 막 4대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이런 직원은 고용 못 하거든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런 직원도 고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직원도 직접 고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무실도 구하겠죠? 그럼 사무실 임차료도 발생하니까 그것도 비용이 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또 가장 큰 게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자, 감가상각비는 뭐냐면 쌤씨 타고 다니는 자동차 타고 다닐 때 내가 사업과 관련된 기름이면 비용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사업과 관련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자동차 값은 어떡할 거야? 어떻게 돼요? 그것도 제 비용에 들어가나요? 사업자 등록증 있으면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잘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 살 때 막 렌트로 하는 게 있나? 그런 거 있던데요. 렌트, 리스, 내가 자가로 사느냐 할부죠. 그거는 현금방으로 다 사는 거 아니고서는 대부분 그런데 자동차 가격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보통은 5년입니다. 그런데 렌트나 리스는 사실 렌트, 리스 가격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 있잖아요. 거기 뭐 자동차 보험도 있을 거고 기간 귀속 이자도 있을 거고 걔네가 사용하는 비용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리스료로 책정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감가상각이 아니라 렌트나 리스로 지출된 비용이 그냥 뭐 내가 임차료를 낸 것처럼 바로 비용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렌트가 좋냐 내가 직접 할부로 사는 게 좋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정답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적은 게 제일 좋아요. 내가 할부로 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가야 되냐 아니면 리스로 해서 한 달에 70만 원씩 나가야 되냐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나가는 돈이 적은 걸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엄청난 수익 금액의 큰 사업자가 아닌 이상은 그랬을 땐 그렇게 판단하신 게 사실은 조금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안 한 프리랜서들은 따로 사업장을 낼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사무실 없이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집을 나는 사업장으로 쓰겠다 이거거든요. 사업자 등록증에 우리 집 아파트 주소 적어가지고 신청하면 돼요. 괜찮은 괜찮아요. 그런데 세미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되죠. 왜냐면 내가 집에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업종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제조를 해야 되는 업종이야. 혹은 뭔가 창고가 필요해서 물건을 쌓아놔야 되는 업종이야. 이랬을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세무 공무원 입장에서 이거 집에서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닌데?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안 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내 업종이 통상적으로 집에서도 충분히 영위가 가능한 업종이면 공무원들이 다 통과를 시켜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업종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일 것 같거든요. 사연자분이.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이제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만약에 청년이라면 뭐 다른 혜택 같은 게 있나요? 이제 우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랬을 때 창업 감면이 있어요. 창업 세액 감면. 그러니까 중소기업 창업 세액 감면이라 그래서 처음 창업을 하거나 혹은 청년이 창업을 하거나 이때 청년이 몇 살일 것 같아요? 34살?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34살이지 어떻게 알았지? 한 40까지 청년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요새 늦게 창업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무튼 법적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이제 청년이 창업하거나 하면 이제 적게는 50%가 많게는 100%까지도 세금을 감면해줘요. 그래서 요거 머리를 좀 잘 쓰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한 5년간을 한 푼도 안 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게 중요한 게 네. 물론 이제 내 나이도 중요하겠지. 청년이어야 네네네네. 되니까. 그리고 어디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지도 중요해요. 서울이나 이렇게 핵심 지역에서는 안 해줘요. 감면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를 잘 짜면 충분히 세금에서도 절세 효과를 굉장히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경기권도 괜찮나요, 그러면? 경기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지역이 정해져 있어서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업종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되는 업종이 있고 안 되는 업종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해당하는 업종인지도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해야 되고 교육업이라든가 교육 서비스업 이런 건 이제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그냥 단순히 해당 안 된다 그러고 안 되구나 하는 게 아니고 사업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조금만 틀어서 보면 해당되는 업종으로 될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면 해당하는 업종으로 제대로 등록을 잘 해놓으면 당연히 감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상의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유튜버는 될까요? 되죠. 유튜버 자체는 안 되는데 유튜버도 사실은 이제 광고, 마케팅, 홍보 업종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죠. 사실 이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구독 수입만 있지만 장차 내가 수입이 발생하면 뭔가 이제 광고 수입도 들어올 수 있고 협찬 들어올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나는 이제 광고나 홍보 쪽으로 하는 업종으로 등록을 했다. 그럼 당연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사업자 등록증은 현실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시점을 어떻게 인지를 하시냐면 프리랜서분들이 누군가가 나한테 세금 계산서를 요청하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나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도가 되면은 그때쯤에 소득이 대충 좀 필요한 시기가 돼요. 근데 애시당초부터 처음부터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좀 번거로운 일들이 많죠. 그럼 막 부가세 신고하라고 막 국세청에서 안내문 나라오면 괜히 무섭고 그죠? 그리고 막 뭐 세금 수입이 없는데 그리고 막 뭐 하라고 연락 오고 이러면 무섭고 이렇기 때문에 당분간 여러분의 소득 추이를 좀 보시다가 수입 추이를 보시다가 이제 나의 거래처의 상황도 좀 보시고 하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근데 지금 되게 걱정이 많거든요. 막연한 걱정이 있대요. 그러면 잘 몰라서 혹시 낭패 볼 수 있는 사업자 등록 규정 같은 것도 있을까요? 뭐 특별히 있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나의 업종 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거 그게 사실 중요해요. 업종 코드라는 거는 나의 업종을 분류시켜 놓은 어떤 코드가 있어요. 코드 번호가. 그러니까 그 코드 번호로 내가 잘 들어가야 돼요. 엉뚱하게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세액 감면 같은 거 못 받을 수도 있고 엉뚱하게 들어가서 내가 소득세를 나와 동종으로 일하는 다른 사람보다 세금을 막 더 낼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면밀하게 파악해서 나한테 유리한 업종 코드로 잘 들어가셔야 되는 거. 자, 그리고 간이과세랑 일반과세가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떤 걸로 해야 돼요? 요게 이제 최근에 또 개정이 일어났죠. 우리가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1억 400만 원 직전 과세기간, 그러니까 직전 1년에 총 부가세 포함한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간이과세 할 수 없어요. 간이과세 할 수 없어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이제 그 이하의 매출이 발생하는 분들은 고민하거든요.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낼 때 그 이하의 매출일 거다 생각하면 간이과세자로 내주세요 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로 내면 부가가치세가 어마하게 쌉니다. 어마어마하게 싸요. 근데 세미 씨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감독님한테 이제 100만 원짜리 어떤 내가 출연을 했어. 그럼 감독님은 세미 씨한테 이제 110만 원을 줄 거예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0%를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자가 되면. 사업자가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세미 씨는 그 10만 원을 세무서에다가 내야 돼. 사업자니까 내야 돼. 감독님은 이 10만 원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끼리 거래는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됐죠? 근데 간이과세는 여기서 이게 문제야. 감독님이 세미 씨한테 110만 원 줬죠. 근데 세미 씨는 10만 원을 안 내. 왜요? 한 1, 2만 원만 내요. 얼마 안 내. 부가세를. 간이과세잖아. 그래서 좋은 거야 이게. 불쌍해서. 불쌍해서. 불쌍해. 진짜 말 그대로 영세하니까 불쌍해서야. 진짜야. 이거 농담이 아니고. 그리고 너는 부가세 부담 크니까 조금만 내. 그러면은 감독님한테 10만 원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줘요. 그럼 감독님은 세미 씨한테 1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지금 갑자기 110만 원 주게 된 거지. 그럼 세미 씨가 거래하고 싶겠어? 왜요? 안 하고 싶잖아. 누가 110만 원 주고 해. 100만 원 주고 할 거를. 맞잖아. 그래가지고 간이과세제로 안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제 최종 소비자들하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뭐 사업자들하고 거래를 하지만 뭐 최종 소비자들하고 거래해가지고 좀 잔잔한 금액들이 막 많이 나온 이런 분들은 간이과세자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죠. 부가가치세 이 측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진정한 사업자 반열에 올라가려면 세금 계산서 끊는 사업자가 사실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구조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사업자하고 일을 해야 또 단가도 커지잖아요. 그쵸.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혹시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따로 혼자 내도 괜찮아요? 사업자 등록 낸다고 개인정보인데 회사에 통보하거나 이럴 일은 절대 없어요.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도 본인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알 일은 전혀 없어요. 알 방법이 없네. 알 방법이 없죠. 근데 다만 계약서에다가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다 겸업 금지 조항이라고 네,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랬을 때는 사업자 등록을 내느냐 마느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회사한테 소송이 들어오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고 개인적으로 부업을 하시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 뭐 전혀 문제 없죠. 그럼 만약에 그 회사에 경업 금지 조항이 들어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내야겠다. 큰일 나지. 그러면은 징역 가. 지금 소송이 문제가 징역을 가. 큰일 나.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는 게 여러분 뭐냐면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명의대여 사업자거든요. 명의대여 사업자를 잘못해서 타인 명의로 내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요 벌금이 있고 징역형 갈 수 있어요. 심각한 거 외에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 있잖아요. 있죠. 네. 그때 혹시 또 사업자 등록하면 무슨 또 징역을 갈 수 징역은 아니고 실업급여는 사실 내가 직장을 구하기로 국가하고 약속하고 그동안에 일정한 보조금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내가 이제 다음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내가 조금 이제 실업수당을 받는 건데 난 이제 내 사업을 할 거야 하고 사업자 등록을 딱 내는 순간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사업자로서 어떠한 경제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이제 너의 능력으로 설 수 있구나 이렇게 보고 중단이 되죠. 수입이 없어도요? 그럼요. 내기만 해도. 그럼요.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때부터 사업이 개시, 독립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좀 다 받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사업 구상만 좀 하시다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업종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매출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세무사 분들과 좀 진지하게 좀 대화를 나눠보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무사님이 유익한 정보 주셨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정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